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 흔히 고혈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무시무시한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소리 없이 찾아와 무자비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심장과 뇌의 혈관에까지 다다라 충격을 주는 순간 우리 생명도 같이 위험해지는 것인데요. 이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와 급작스럽게 발생하기에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1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데요. 3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10명 중 3명꼴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는 등의 환자 수에 기반한 수치라서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고혈압을 지속하는 인구까지 감안한다면 그 수치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란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혈관 내부가 손상되기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정상 범위는 수축기와 이완기가 각각 120, 80H를 넘지 않는 것으로 이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혈압이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 됩니다. 고혈압 진단은 140, 90을 넘는 경우로 이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치료 혹은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비만입니다. 사실 비만은 비단 고혈압뿐 아니라 당뇨나 동맥경화 등 갖가지 질환을 야기하는 주범이 되는데요. 하루 권장 칼로리를 넘어선 고칼로리, 고지방식을 지속할 경우 우리 체내 혈액은 산성화가 됩니다. 동시에 몸속 혈관에는 콜레스테롤 등을 비롯한 각종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요. 이런 물질들이 혈관벽에 침착되면 혈관 통로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피가 제대로 흐르는데 방해가 되고 끈적해집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막히거나 터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뇌와 심장에 피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한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혈압을 일으키는 두 번째 요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은 도시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현대인들에겐 고질적인 악습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고 이런 상황이 오래 유지되면 혈관은 탄력을 잃게 됩니다. 혈관의 주요 임무는 피가 원활히 흐르도록 해주는 것인데 탄력이 없어지면 피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죠. 그렇기에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도 못하고요. 하지만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혈관의 탄력은 다시 재생될 수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 즉 땀이 어느 정도 나면서 숨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할 정도의 수준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고혈압 가능성은 30%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 역시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보통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체내 나트륨 농도는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럼 삼투압 원리로 인해 체내 수분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압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호르몬계의 반응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혈압은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유럽심장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과다한 염분 섭취는 관상동맥과 경동맥에서 축상동맥 경화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미비나 뇌졸중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현대인들과 때려 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역시 우리 혈관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뒷목을 움켜잡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죠.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촉진되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호흡도 가팔라지게 됩니다. 몸의 근육도 경직되면서 잔뜩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럼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혈압은 상승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만성으로 이어지면 비단 혈관에 지나지 않고 염증 및 응고 반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럼 심혈관 질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혈압을 올리는 다섯 번째 요인은 흡연 및 음주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어디 하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는데요. 하루 3, 4잔 이상의 술을 꾸준히 마시면 고혈압 발생 비율은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흡연 역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니코틴 등 유해물질의 침착이 지속되면서 혈관벽이 손상될 수 있는데요. 니코틴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맥박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흡연이 잦다면 이러한 일시적인 증상이 자주 발현될 수 있어 점차적으로 고혈압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흡연자의 악성 고혈압 및 뇌혈관 장애 발생률은 현격하게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화도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노화라는 단어 자체에는 퇴행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그 기능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혈관도 포함됩니다. 동맥 및 세동맥의 탄력적이었던 조직이 점차 감퇴되면서 혈관도 더욱 경직되게 만들고 그럼 점차적으로 탄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심장이 펌핑하는 동안 빠르게 이완되기도 힘들어 심장이 수축할 동안 혈압은 더 상승하게 되고요. 나이가 들어 고혈압이 흔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됩니다. 혈압을 올리게 만드는 마지막 원인은 바로 가족력입니다. 고혈압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이에 부모 모두 고혈압을 앓는다면 자식 역시 고혈압을 앓을 확률이 50%에 이릅니다. 가족력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무려 4배나 더 높은 것인데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진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에 따르면 가족력이 있는 가족의 경우 고혈압 유병률은 2.5배 상승, 실제 유발된 경우는 25.4%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원인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간단한 혈압약으로도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어 이전보다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성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고혈압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뇨제와 교감신경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혈관 수축 물질인 안지오텐신을 이용한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저해제, 그리고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보통 고혈압 환자들은 추치의와 상담을 통해 현재 연령과 상태, 중증도에 따른 맞춤 약을 선택해 복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부작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가령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이뇨제의 경우 배출 과정에서 칼륨도 같이 빠져나가 전해질에서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콜레스테롤 및 요산 수치는 상승할 수 있고요. 칼슘 채널 차단제는 심장 수출력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해주지만 변비나 어지러움 등의 두통, 그리고 가파른 호흡과 심박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계열의 경우 전하요소 저해제는 기관지에 작용해 마른 기침을, 그리고 수용체 차단제는 소화불량 및 설사, 복통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면 참지 말고 당장 추치의와 의논해 약을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료진과 바로 상담해보세요.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 몸에 해악을 끼치는 고혈압. 이제부터 7가지만 주의하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